이승만 대통령의 처절한 외교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의 역사를 잡고 만들어낸 것이 지나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그때는 저 늙은 노인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는 거 보니까 아 이승만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미동맹이 있고 미국도 동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말도 하나를 받게 됐다. 미국도 이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을 많이 먹었죠. 지금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앞으로 남북간에 무슨 평화협정 맺을 때는 휴전협정에 사인한 사람들 북한, 중국, 미국 그 세 나라가 적당히 하고 한국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맞다. 이런 아주 반역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 깊은 뜻과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에 6.25는 이 아마도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6.25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공산화가 되었을 확률이 80% 90%입니다.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일 득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지 아십니까? 6.25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못 됐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은 남로당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수사를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사형 집행당할 뻔했는데 백설엽 장군이 수사 책임자로서 박정희 소령을 살려줍니다. 그 대신 옷을 벗기죠. 문관이었어요. 민간인으로서 정보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25 갔을 때. 남침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혼란 중에 박정희가 북한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고향에 갔다가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사정적으로 완전히 전향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군대에 복직시켰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그 11년 뒤에 한강을 건너서 서울에 들어와서 5.16을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를 만든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남친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 김일성을 코어나로 몰아가지고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잡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원인을 차고 올라가면은 김일성이가 자기 죽을 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깊게 판 거죠. 이런 역사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아주 한쪽으로만 볼 수 없어요. 여러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 인천 시민들은 내가 때는 요만한 결점도 없는 훌륭한 장군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죠.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6.25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이제는 6.25 60주년을 어떤 식으로 기념해야 되느냐. 기석당했다. 비극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만하고 6.25 때문에 한국도 살고 세계도 살았다. 그 다음에 이 6.25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청산할 거냐 하는 이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볼 때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앞에 이런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6.25 때문에 누가 살았느냐? 6.25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국군이 버티고 미국이 우리 편에 들어서 휴전선을 그래도 지켜냈기 때문에 통일은 못하더라도 휴전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누가 살았느냐? 우선 5천만 우리 남한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살았습니다. 일본이 전쟁 물자를 대기 위해서 공장을 풀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경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살았습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은 독일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만들었으니까 저놈의 나라는
공장 저거 다 뜯어 없애버리고 아예 농업국가를 만들어버리자. 군대를 다 해산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25가 딱 나니까, 아, 이 소련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우리 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이 다시 경제 부흥을 하도록 해주고, 독일이 군대를 다시 만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라가 살았어요. 대만이 살았습니다. 대만. 모택동은 그때 본토를 통일했으니까, 이제는 대만을 먹어치우겠다고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그 대만을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대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6.25가 나니까, 아, 이 대만까지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칠함대가 대만 해협으로 파견이 되면서 대만이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살았습니다. 미국은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고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복지정책을 더 많이 펴야 되겠다. 군대를 줄이고 군사를 줄이고 해서 복지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6.25가 딱 나니까 야, 이거 소련하고 정면대결 해야 되겠다 해서 군사비를 늘리면서 군사비가 3배로 늘렸어요. 군비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6.25를 김일성이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 40년 뒤, 즉 1989년, 90년 이쯤 되면은 동서냉전의 결말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부에서 헝가리가 무너지고, 헝가리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폴란드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차우세스쿠는 도망가다가 처형당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무너지고, 해가지고 동부 공산권이 무너지고 그 2년 뒤에는 소련이 해체되어버립니다. 소련이 해체됩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1950년 6월 25일 기선남식을 당했을 때 국군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복하지 않고 후퇴를 하지만 항복하지 않는다. 미국이 개입을 한다 하니까 항복을 안 한 겁니다. 제가 백선엽 장군한테 물었어요. 보통 기습을 당하면은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압도적인 장비를 가진 적에게 기습을 당하면은 저항을 하다가 말고 다 손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북군은 항복을 하지 않고 다 후퇴만 했습니다. 분대도 항복한 게 없어요. 우리는 조직적으로 항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백선엽 장군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미군이 참전한다고 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 우리가 버티면은 설마 미국이 김일성이한테 지겠느냐? 버티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항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진을 할 때 인민군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부대 단위로 항복을 해버렸어요. 이게 인민군과 국군의 차이입니다. 아마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뭐 비슷한 일이 난다면 아마 인민군 저 무너지는데 단시간에 됩니다. 이게 자유를 맛본 군대와 명령만 듣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군대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희망이 어디서 생겼느냐? 미국이 참전한다. 그래서 6.25 때문에 동서냉전의 경쟁에서 서방세계가 이겨가지고 소련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오늘날 세계는 이렇게 편안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천 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자랑해 맞이 알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한테 인터뷰하러 오는 좌익 매체 기자한테 자꾸 평화가 최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다.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평화가 그렇게 좋다면은 6.25 때 우리가 기습당했을 때 우리 국군이 평화를 위해서 항복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보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 못한다는 건 뭐냐? 차라리 그때 항복했으면 좋겠지. 그때 국군이 항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된 것 그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텨냈고 이제는
우리가 공격권을 받게 됐습니다. 김정일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드디어 코너에 걸렸습니다. 90년대 말에 한번 코너에 걸렸어요. 13년 전에. 그래서 황장엽 선생까지도 북한의 통치 이념을 만든 황장엽 선생까지도 이 정권 오래 못 가겠다 해서 남한으로 탈출한 것이 1997년 초였습니다. 그 13년 뒤에 다시 찬스가 왔어요. 김정일이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제는 6.25를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6.25. 60년 동안 우리가 당한 걸 이제는 복수를 해야죠.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올해가 경술 국치 100주년이라고 합니다.